안녕하세요 여러분. IT의 신 이영수 대표입니다. 오로비스 투자자문 테크 담당 팀장이죠. 간만에 제가 콘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음, 삼성 파운드리와 EUV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운드리 쪽은 2나노 기술 경쟁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고 지금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3나노가 최선단 공정인데 2025년부터 다 이 양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구군을 좌우할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그냥 고객 아닌가? 팹리스고 파운드리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두 회사가 지금 공정, 특히나 이제 노광 공정,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노광 공정에서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쿠리소, 이 아마 쿠라는 말은 쿠다의 어떤 엔비디아의 그 쿠다에서 따온 것 같고, 리소는 리소그래피, 포토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노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뭘 같이 하냐? EUV 공정을 개발하는데 포토 마스크 설계. 기존에 CPU를 하면 2주 설계하는데 걸리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GPU를 활용하면 8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려 소비 전력은 85%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정말 덜덜덜 거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제가 EDA 툴 업체들 제가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항상 좋게 보는데, 자, 이런 회사들이 그 EDA 툴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EDA 툴은 반도체 설계할 때 쓰는 거죠. 팹리스들이 여기에 머신러닝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는 AI라는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실리콘밸리라는 신주 지역에 2나노 공정, 반도체 신공장을 건설 중이고 향후 100조 원을 투입해서 4곳의 팹을 지을 계획입니다. 양산 시점은 2025년 목표고요. 생각보다 약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TSMC가 3나노 공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애플 M2가 사실 망했잖아요. M1은 너무 잘 됐는데 M2가 5나노에서 또 하면서 망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산단 공정 기술이 어렵다라는 거죠. 삼성도 뭐 지금 2025년에 2나노 공정 양산한다는 목표고, 지금 평택의 P4에서 P6까지는 다 2나노 라인이 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삼성은 지금 3나노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제 공정을 먼저 도입했잖아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핀팻 공정을 쓰고 있죠. 핀팻. 그런데 지금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3나노인데, 자, 트랜지스터 구조를 일단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객사들이 다 TSMC 쪽에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모바일 AP 업체들, 특히나 애플 같은 업체들이 A 바이오닉 칩 같은 것들은 다 3나노, M 시리즈도 다 3나노. 그래서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쪽에서 고객 수주를 하는 게, 팹리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텔은 어쨌든 구라쟁이긴 한데, 일단 2나노하고 1.8나노 공정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 스튜어트 판 부사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에 조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팻게싱어는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 배제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위기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특히나 삼성의 3나노
첫 번째 고객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관련주들이 한번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황을 본다 그러면 올 하반기 주가가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솔브레인이 이쪽에 이제 초산계 에천트, 네, 습식 식각 쪽에 요 그 게이트 구조가 굉장히 3차원적이잖아요. 이게 뭐 기둥에다가 이렇게 뭐 이게 막대기 박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만들려면 요게 낸드 쪽그 식각하고 좀 비슷해요. 낸드가 인산계 에천트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 그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산 에천트를 가지고 이제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요거를 선택적으로 식각을 하는 건데 요게 또 요런 거는 솔브레인 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습식 식각으로 하면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순도 과산화수소 가지고 세정해 줘야 되고 한솔 케미컬이 그리고 여기 이제 증착하는 거는 ALD 장비 원익 IPS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의외로 삼성이 최근에 특히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동차용 SoC 그러니까 AP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이쪽으로 수주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모비라이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레벨 2에서 최강자는 모비라이거든요. 지금 모비라이가 지금 IQ 이쪽에 일부 물량을 삼성이 가져왔는데 요게 4, 5, 6 3개 시리즈하고 울트라까지 4개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4, 5 뭐 로엔드 쪽이긴 한데요. 이쪽에 이제 일부 그 또 물량을 가져온 걸로 파기되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TSMC가 주로 독점 생산을 했는데 요 TSMC가 생산한 칩을 요 ST 마이크로가 이제 그 이종 집적 반도체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종 칩하고 이렇게 패키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해서 보시나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모비라이는 카메라 기반의 ADAS, 요건 레벨 2죠. 네, ADAS 쪽에서는 70%를 차지한 팹리스고, 이 회사는 이제 이스라엘에 설립됐는데 2017년 인텔이 인수를 했죠. 20조에 인수했고,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해서 334억 달러 정도 시총을 한 회사다. 그래서 사실 저는 레벨 3가 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차. 근데 레벨 2에서는 진짜 모비라이가 좀 압도적이니까 네, 모비라이도 중요하죠. 네. 뭐 모비라이도 생각보다 레벨 3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3세대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을 14나노에서 생산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오스틴에서 하고 있죠. 네, 오스틴에서 하고 있고 4세대 8나노도 수주를 받은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이제 5나노 요거 가지고 이제 TSMC하고 경쟁하는데 참 이게 5나노 앞에만 쓰면 이제 TSMC한테 삼성이 밀린 네. 4나노, 5나노는 참 이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 퀄컴을 뺏겼죠. 네. 퀄컴을 뺏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5나노, 8나노, 14나노가 주력 공정이고 모바일 AP 쪽에서 네, 저기 차량 AP 쪽에서 그리고 이제 4나노 공정도 향후에는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에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제 우리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그동안 선단 공정을 이끌어왔던 그 법칙인데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가 된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그동안의 무어의 법칙인데 여기 깨졌죠. 네, 깨져서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결국 무어의 법칙이 깨지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뜬 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무어의 법칙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결국 EUV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10나노 이하 선폭 기술을 구현하려면 결국 반드시 필요한 게 EUV 기술이고 2030년 이후에 반도체 패러다임을 결정지을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 투자 다 줄이고 있는데 EUV 쪽은 줄일 수가 없어요. EUV 쪽은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캐펙스 50%씩 막 줄이고 해도 네, EUV 투자는 절대 안 줄이죠. 왜냐면
ASML한테 지금 줄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표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5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벽을 넘은 회사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SMC하고 삼성전자뿐이죠. 그리고 향후에 인텔이 이제 하이 NA EUV 쪽으로는 이제 적용할 계획이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7나노에서 10개 이상의 EUV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나노에서는 20개 이상 필요하고 3나노에서는 25개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EUV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회사는 결국 TSMC죠. 네, 100대가 넘고요. 세계 EUV 장비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EUV 그 파운드리 쪽도 그렇지만 결국 D램 쪽에서 이게 1X, 1G 공정에서 한 개, 두 개 정도 EUV 레이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G 공정에 한 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1A에서 한 5개 EUV 레이어가 필요한데, 이게 레이어가 증가할수록 펠리클도 계속 중요해지죠. 네. 이게 왜냐면 포토마스크가 이게 파티클에 취약하고, 파티클에 닿아서 이게 EUV를 쬐다 보니까 이 파티클이 여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포토마스크가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펠리클이 필요한데, 결국 진짜 노광공정 수요율은 파티클 제어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펠리클 쪽은 SNS 텍이 92% 투과율을 가지고 굉장히 폴리실리콘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EUV용 PR은 동진 세미캠, 그리고 포토마스크 리페어 쪽은 요 파크 시스템즈, 요 세 개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아무리 캐펙스 줄여도 EUV 업황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ASML은 당연히 뭐 91% 노광 시장 장악하고 있고, EUV는 당연히 독점이고요. 뭐 잘 모르겠시는 분도 계실 텐데, 캐논하고요, 니콘하고 이런 카메라 업체들이 아직까지 노광 쪽에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너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ASML 독점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2023년 업황 둔화에도 EUV 출하량 증가율은 50% 증가한 60대. 그러니까 작년에 40대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2026년이 되면 연간 20대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가져오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주용 회장도 그래서 네덜란드 넘어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EUV 적용 비중은 로직 반도체가 이제 47%에서 이제 56% 되고, 메모리는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오히려 26%에서 22%,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는 이제 TSMC가 7나노 플러스 공정부터,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EUV를 도입하고 있고, 인텔은 4공정부터 EUV를 도입하고 있죠. 4공정은 아마 7나노 공정일 거예요. 네. 얘들은 왜 이렇게 이렇게 기술 뻥튀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용어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텔 7이 10나노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나노인데 7나노 같은 10나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수와 공정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EUV 공정이 확대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ALD 또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LD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속도가 느린데, 기존에 만약에 쿼드러플 패터닝이나 이런 것들을 마스킹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증착이 느리면 안 되니까 여기 ALD를 쓰기가 좀 애매한데, EUV 같은 경우는 마스킹 수가 확 줄죠. 그러니까 ALD를 쓸 수 있는 어떤 택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착이 좀 느려지더라도 마스킹 수가 줄기 때문에 EUV 때문에 이제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고, 자, ALD 공정 비중이 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여기 전구체가 많이 늘죠. 이게 하이-K 소재가 이제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건데, 하이-K 소재는 기존에 지르코늄을 쓰다가 이제 이게 하프늄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프늄으로. 그러니까 하프늄이 이게 선단 공정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해 초에 1200에서 1400달러였는데 지금은 4500에서 4800달러로 폭등했어요.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선단 공정이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그런 거죠. 결국 EUV가 불러온 수요 확대다. 자, 기존에는 지르코늄 썼는데 이제 하프늄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하프늄이 반도체만 쓰면 되는데 항공기에도 필요하고 산업용 가스 터빈 블레이드에도 필요하고 원자로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네, 중요한 게요, 이게 지르코늄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져요, 하프늄이.
그래서 지르코늄 100kg을 만약에 생산하면 하프늄이 2kg 생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원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프랑스하고 미국 두 나라가 독점을 하고 얘들이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트리켐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UP 케미칼 등에서 재료를 받아서 재가공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니움 쪽은 이제 요게 SK 하이닉스 쪽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프니움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게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독점인데 요거를 DNF가 국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DNF가 국산화를 하려는데 DNF는 이제 또 IR을 잘 안 하는 회사다. 네, 거의 뭐 미니 동진 샘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가 좋은데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